제일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이 기록만 우리 재판 기록만 봤을 때는 제가 저녁 때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날 오전만 들어가고 오후 조사와 저녁 조사에는 입회를 안 했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그날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근데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들어간 기록이 있고 검찰에서도 그 태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 태그 기록이 전자정보가 있어서 아 설전 변호사가 19시에 들어왔구나. 네. 이걸 확인을 해준 네. 거예요. 아. 그건 제가 작년에 그 이 TF 가가지고 고등검찰 네. 서울고검 TF 갔을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찍힌 기록이 있는데 맞냐? 그러니까 맞겠죠. 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뭐 제가 찍고 들어갔다고 하면 네. 뭐 그냥 우리가 들어갈 때 신분 그 이렇게 태그 이렇게 방문증 받을 때 신분증을 내고 받잖아요. 네. 저희가 네. 우리 변호사들도 변호사 신분증 내거나 아니면 일반 신분증을 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들어가니까 그건 분명히 누가 가져갔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민주당 쪽이나 이완식 변호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제가 저녁 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야.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7시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냐면 들어갔는데 뭐 13층도 갔다가 15층도 갔다. 그리고 뭐 태그 기록이 11번이 찍혔는데 이건 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 15층을 갔는지 뭐 왔다 갔다 했는지 뭐 그런 건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그날 뭐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제가 있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가 그리고 다른 증거도 있어요. 예, 제가 진짜 그걸 뭐 만들어낼 수도 없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나중에 결정적인데 한번 공개를 할 생각인데 그냥 뭐 윽박질러서 이걸 누군가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날짜를 제가 안 들어갔을 때로 다시 6월 달로 다시 하시면 제가 사실은 6월 달이었다. 이완 씨가 그럼 영수증이 또 카드 기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술 파티가 있었다고 했을 때 제 처음에 7월 말이었잖아요. 7월 초였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는 그때 저 한 말도 안 했어요. 아. 아니 내가 모르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어. 뭐 있었나 보다. 뭐 저도 그냥 그 뉴스로 듣고 그냥 그랬나 보다 했죠. 그리고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제가 말할 게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5월 달로 바뀌면서 그때 제가 입회를 했을 당시였으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 날짜도 다 반박되거든요. 그 날짜 제가 5월 17일인가 5월 19일인가 있는데 그게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은 좀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특이한 게 뭐였냐면 월요일인데 제가 그날 탑10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채널 A의 탑10 그때 고정 제가 출연을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게 탑10이 6시 50분에 끝나요. 근데 탑10이 끝나고 제가 전화를 받고 검찰청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 택시를 타고 가면 원래는 여기서 수원지검까지 가면 광화문에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때가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40분 만에 간 거야. 그래서 한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입회를 했었어요.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특히 그것도 그 택시도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다 있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때도 뭐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그 이게 결국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저희는 연어 술 파티가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걸로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 오늘 많은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노력 끝에서 이게 6분 안에 먹을 수도 없고 이 분위기상 형성될 수가 없다. 술을 사고 다 따르고 다시 챙겨서 검찰청을 가서 13층을 가서 20분 안에 마무리가 안 된다고 입증했잖아요. 아구아구 이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그 법무부 타임라인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거면 입증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똑같이 그 수원 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그 술 두 병 따랐어. 3병 따르니까 좀 남네. 다시 하나 또 사서 또 따랐어. 그다음에 그걸 들고 검찰청까지 가. 거기까지가 5분. 그리고 가서 그 출입국 기록 없이는 어떻게 올라간가 집중해야지. 뭐 뒷문으로 갔던 뭐 누가 누가 데리러 왔던 누가 만약에 데리러 온 게 입증되려면 그 박모 이사가 저 좀 내려와 주세요라고 전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좀 내려와 주세요. 저기 아래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려갈게요. 해서 직원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다 한 명 한 명 다 그 출입증 폐용해야 되거든요. 아니 변호사분들도 다 폐용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까는데 한 1, 2분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비비는데 또 한 몇십 초 걸리고 그런 다음에 먹으면서 술을 짠하면서 대화도 아마 대본을 짜보세요. 대본을 짠 다음에 그러면 너 넘어올 거야? 내가 너무 시원하게 넘어가지 뭐. 그리고 나서 다 치우고 냄새 다 빼고 설주하면서 7시에 딱 온 거. 이거를 입증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브이로그 만들면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근데 있지. 제가 지금 아니, 육수 진짜 동안 우리- 열심히 먹어봤잖아요. 우리- 근데 맞아. 지금 제가 한번 너무 우리 이제 신경이 좋아요. 쓰는 게 딴딴딴딴. 진짜 너무 신경 쓰는 게 입에 저 초장이 묻어 있을까봐. 아니, 안 묻었어. 그리고 막 안 고춧가루도 묻었어요. 껴있을까봐.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이런 것도 다 은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빨 닦고 와야 되고 거기 입냄새 나는 것도 다 은폐를 했어야 되는 아니 건데.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음. 이게 혹시 조금 법무부에도 외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약간 그 옛날에 보도지침 있을 때 행간에 살짝 집어넣는 것처럼 사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다라는 걸 법무부 쪽에서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흑백여의도 설주한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왜 얘네가 이랬는지가 좀 느낌이 나는 게 그 진술 변복이 그 언제죠? 19일인가요? 그쵸, 19일. 19일이니까 그때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얘기가 원래 그러지 않다가 회유를 받고 바꿨다라는 건데 6월에 하고 7월에 했으면 이미 바꾼 거잖아. 그렇죠. 회유가 먼저 있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짤 수밖에 없던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7월 초다 6월 중순이라 나왔을 때 이 검찰 측에서 얘기한 게 아니 이미 본인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왜 회유를 하냐 이런 있으니까. 반박 논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5월 17일로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픽스가 된 날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5월 19일이 그 최초의 자필 진술서로서 이제 입장을 바꾼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도지사가 몰랐다고 하다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다라는 얘기를 한 이 자필 진술서가 나온 날이 5월 19일이기 때문에 5월 17일 날로 잡은 건 아닌가. 그래서 그날 쌍방울 무슨 버카가 이 이마트에게 편의점에서 소주랑 산 어떤 기록도 있고 하니까 이날을 딱 특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주를 산 기록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품목은 안 나오고 그죠, 품목이 안 나오잖아요. 가격이 카드. 1,800원이 찍혀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한 병. 네. 마지막 한 병. 네. 그걸 샀는데 그게 1,800원인데 그게 네. 소주 가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추정이구나. 네, 네. 그래서 이 물을 아까 우리가 세 병 물을 네. 생수를 버리고 거기다 채운 술을 보면 조금 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한 병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삼각김밥도 마지막 한 병을 더 산 거다. 1,800 이상하게 800원인데. 거기서 또 디테일이 네. 있네. 아니 정팔백은 뭐 포카리스웨트일 수도 있고 네, 많죠. 음료수일 수도 있고 양말일 수도 있고 과자일 수도 있고.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그게 뭐 1,800원이라고 해서 가격이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로 추정을 한다라고 그런데 영수 얘기를 중에 합니다. 내역이 안 찍히게 하려면 거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수 중에 안 찍혀 나오게 해주세요.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수증 자체가 아니, 없고 카드 카드 기록만 카드 있으니까. 기록만 네, 있으니까 편의점 편의점에서 얼마 몇 이렇게. 시에 뭐 1,800원 결제가 됐다 이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그날로 그래서 5월 17일 날로 지금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이화영 씨 본인이 먹었으면 본인 날짜를 자기가 짚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위증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재판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이야 심지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게 무슨 참여 재판까지 네. 할 일인가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걸 날짜를 특정을 안 해요. 재판 네. 과정을 저도 이제 그 어떤 거기 들어가시는 기자님들 네.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날짜를 특정해 달라 했어요 검찰에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먹었다는 거냐? 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게 5월 17일이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요. 5월 1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거의 제일 걸림돌이 이제 저니까 그때 제가 아마 안 들어갔으면 연어 술 파티는 저는 빼박이었다고 봐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뭐 검사는 아니라고 하니 당연히 네. 검사는 네. 아니라고 하겠지. 네.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지금 백성영 검사는 제 죽일 놈이니까 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네. 있었었고 당시에 이화영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 안 본 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있는 걸 안 봤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본 걸 안 봤다 해야지 안 본 것을 있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 다음부터는. 만들어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뭐 연어 덮밥이었나요?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본 걸 만들면
제가 항상 우리 의뢰인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강대기 변호사님 이게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맞추듯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면 분명히 어디 한 군데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망고의 진리야. 그래서 뭐 민주당 측에서 뭐 요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안 본 거기 때문에 안 봤다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저는 오히려 그 6분 사이에 이 소주와 연어를 먹었다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시간 더 줘. 30분은 45분 정도는 한두 잔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미하면서. 예. 6분이면 하잖아요. 더 앞기말이 했다니까. 앞기말이 너 진술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깔때기 물리고. 너다 먹어 3분 내에 설전 넣어서 차라리 이렇게 강압을 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이해가 되네. 강압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회유라고 표현을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특별히 지금 거액의 우리 제작비를 써서 저희가 오늘 연어 술 파티를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연어 술 파티 하는데 도대체 연어 술 파티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항상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실체적으로 뭐 실존적으로 일단 검증이 가능한 선에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봤고. 아니 저는 연어 술 파티라서 되게 호화스러운 술 파티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배도 아프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6분 안에 술도 마시고 연어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나의 생각까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뭔가 진짜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부패한 검사들과 이 부정한 그 경제인이 합쳐가지고 쫙 럭셔리하게 파티 즐기면서 이럴 줄 알았더니 뭐 이거 3분 만에 6분 만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파티야? 그러니까 연어 한 마리는 잡아야지. 그렇죠. 네. 참치 좀 더 먹어야 돼. 참치. 그래야 파티지. 그래서 참 연어 술 파티라는 말이 그리고 저는 이거 이화영 씨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 했다가 또 나중에 술을 안 드셨다 했어요. 냄새가 나서 자기 술을 안 먹었다는데 그럼 마신 건지 안 마신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 얘기하고 들었던 거 본 거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없던 일을 만들어내면 이게 진술이 계속 헷갈려. 말할 때마다 틀려져. 말할 때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맞은 게 처음에는 검사실화 창고에서 먹었다라고 그렇죠. 장소까지도 변경이 네. 된 거잖아요. 지금 일시만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장소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법무부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증거에 대한 그 일관적인 진술이 부족하다. 그럼 결국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누군가가 거짓말하는데 누구인지는 좀 명확하게 보인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참 제 입장에서는 뭐 저는 이화영 씨에 대해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많은 건데 그냥 제가 뭐 거기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진짜 좀 저도 사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6월 12일까지밖에 모릅니다. 제가 입회를 했던 날은 2023년도 6월 12일까지 김현지 씨 전화 받고 그만둘 때였으니까 그거 이후로 차라리 바꾸세요. 그러면 내가 날짜를 바꾸세요. 네. 차라리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처음에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했던 날짜가 맞아 들어가게 네, 돼요. 그러면 회유가 아니라 위증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도 회유가 아니라 뭐 공적 치하. 뭐 공적 조서를 우리가 고맙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파티? 그럼 모르겠는데 술이었구나. 그럼 또 술이 빠지네. 뭐 식사야 연어 덮밥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식사가 빠지는 술이 빠지는 술에 대한 연어 술 영수증이 파티가 빠지는 네, 연어 술 파티가 빠지는 술이 술이 없어지는 빠지는. 그러한 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회유가 아니라 그 단어도 회유가 아니라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진술로 그냥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실 진술. 좀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이 어떤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건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네. 게 참 그때 그 공간이나 어떤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수사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참 어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사실인데 그냥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공방이 돼 버리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저의 입장을 보고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너 왜 네가 진실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 사건 완전 여긴 바꿔져 있는 상황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으로 규정했던 채용 비리의 강원랜드 사건. 네.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에 강원랜드에 500명 이상의 강원도 청년들이 부정 채용됐다. 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수사가 막 들어갔죠. 네. 제가 강원랜드 당시에 사장을 변호했습니다. 아, 이거 그- 최영집 사장님이라고 네, 네. 굉장히 그런 다음에 이제 염동열 의원 구속됐고 권성동 의원 뭐 비서관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한 건데 수사 방식이 다 비슷해요. 어떠한 사건이든. 근데 검사들은 일단은 뭐 누구 알지 않냐, 위에서 시키지 않았냐 이러한 방식인데 그때는 그 예를 들어서 부정 채용했던 사람들의 부모님들이나 부정 채용했던 사람들 당사자를 다 부르죠. 네. 불러 조사를 해요. 네. 그다음 물어봐요. 그 강원랜드 사장 알죠? 네. 알죠. 뭐 권성동 의원 알죠? 알죠. 네. 그래서 다시 그 사장을 조사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다 불었어요. 네. 사장님 안 돼요. 네. 피의자 안 돼요. 알잖아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아. 다 알잖아요. 이래서 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검사님이 이제 제가 불러볼까요? 네. 부르잖아요. 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럼 이 사람은 왜 안 다 진술했냐? 네. 저야 사장님을 알고 있죠. 신문에서도 보고 그렇죠. 행사장에서 네, 보고 네, 이런 네. 느낌이야. 약간 이 수사가 다 이런 식으로 그 주먹구구식의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떠한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빈틈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의 수사 기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알죠.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회유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수사 기법이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보면 좀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오늘 진행이 되는 날이라서 국정조사에서 일단 그 1313호의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 해요. 이 특위에서. 예. 진짜 가신 김에 아까 우리 그 출발 드림팀 버전의 해봐야지. 한번 챌린지 해봐야지. 한번 예. 진짜 재연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 앞에서 지금도 편의점은 상호는 바뀌었는데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딱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니까 딱 23분 딱 분 재면 되잖아요. 네. 시간 딱 재가지고 6시 37분이 마지막이고 이제 7시 정도에 제가 들어갔었으니까 아니 뭐 7시 5분이라고 해요. 그럼 5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걸 충분히 재연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배우 한 4명, 5명만 섭외하면 되고요. 아니, 자기들이 하면 되지. 네, 본인들이 의원들이 와구와구 먹으면 되잖아. 특위위원들이 누구는 그 이사 결제하고 달려오는 사람, 네. 누구는 이화영 역할, 네. 6분 안에 먹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훈이님이 우리 설 변호사님 국조에 가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불러야 가죠. 불러야 초대를 해야 가죠. 아니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줘요. 아니 네. 당사자 그 자리 당사자한테. 그날 네. 있었던 사람을 국조에 안 부르면은 안 불러요. 안 누구를 불러. 불러가지고. 민주당에서 거부해요. 아,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동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셨구나.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어떤 라디오 방송 나갔는데 저하고 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김동완 의원 네. 거기를 이제 라디오를 붙였어요. 네. 이제 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장선철 소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부르냐 설전 변호사 본인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아서 굳이 우리가 불러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게 국정조사입니까? 그럼? 국정조사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증거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방송에서 말한 게 다 증거면 제가 아까 말한 것도 증거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아니,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예. 제가 뭐 거짓말 이유가 전혀 네. 없으니까. 김동완 의원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법조 아니에요? 소위 네. 말하는 네. 대장동 변호사. 네. 저는 정말로 다 좋은데 검찰 조사를 2회를 한 번이라도 해본 법조인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뭔가 내가 형사 사건 많이 하고 뭐 네. 국가적 사이즈 큰 사건도 몇 번 해봤다고 자부하는 변호사들은 그런 분들은 이게 말이 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동완 그 변호사님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본인이 했던 사건을 이게 말이 되나? 네. 아니 문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검찰 해유가 먼저 있었고 그 결과 진술이 번복됐다는 서사를 만든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 본인의 어떤 입장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연어술 파티, 그러니까 진술 회유를 본인이 당해야 되니까 어떤 연어술 파티 주장을 한 건 아니냐라는 지금 내용 어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하연 부지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긴 게 우리가 앞서 이런 하나하나 따지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네. 지금 충분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 권력의 향방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그 계엄이 없었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요 사실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유죄 취지 파기한 속에 나왔고 곧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될 사람이에요. 이거 이 사람 권력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면 이 사람이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이제 여기 하고 버티다가는 안 되겠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아니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부터 뭔가를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허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격하게 틀어야 됐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뒷사정이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 권력의 향방이 그때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설주한 변호사님이 당연히 먼저 냈을 리는 없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도 이 아이디어를 먼저 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신 차려 했던 와이프가 냈던가 어떠한 혹은 이화영 이 사람 본인 내피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변호인 접견은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변호인 접견 이외에 모든 접견은 다 녹음이 됩니다. 모든 면회는 다 녹음이 돼요. 그러면 이 날짜가 무슨 5월 며칠이든 6월 며칠이든 진술이 번복된 거에 대해서 그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의 와이프가 면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신 왜 진술을 왜 번복해? 난 개딸인데. 나는 당신의 남편이지만 나는 이재명이 소중한데 왜 진술 번복해? 이러면 거기서 이화영 피고인이 회유가 있었어. 혹은 아니면 소주를 먹었어. 연어를 먹었어. 이런 얘기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국조특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게 팁을 드립니다. 이화영 그의 모든 접견 녹취록을 다 받아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사건할 때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아보거든요. 네. 그 검찰도 이거를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해요. 그 범죄자들끼리 이런 논의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몇 년치를 봤던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화영의 2023년도에 뭐 4월 달부터 적어도 한 9월 달까지 5개월치의 가족 접견, 친구 접견, 민주당 의원 접견, 친지 접견 모든 접견 녹취록을 다 받아봐라. 그럼 거기에 회유 당했다는 게 나오겠죠. 네. 참고로 이 연어술 파티에 대한 것은 이화영 씨가 1심의 마지막 공판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참 뒤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도 이 당시에 주장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혀 예. 아니고 거의 한 2023년도 말인가 네. 24년도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한참 뒤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도 제가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저도 못 들었고 네. 이분도 서민석 변호사는 솔직히 당시만 하더라도 이화영 씨가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진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했을 법도 한데 왜 그리고 당시에는 주 2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거의 접견을 재판 때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 접견도 재판하기 전부터 매일 하면 최소한 2회 이상 접견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말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공식화돼가지고 연어술 파티가 검찰청에서 있었고 문제가 됐다 이러면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천국입니다. 이건 뭐 윗사람 불지도 못해, 뭐 검찰청도 없어져 이런 천국인데 수많은 범죄자들이 본인 검찰청 조사가 있으면 본인 부하 직원 시켜서 야 근처 편의점에서 1,800원 계산 한번 해. 그리고 뭐 뭘 시켜, 뭐 무슨 소불고기 덮밥을 시키던 뭘 시켜. 이래가지고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야 근처에서 소주 사와서 출입은 했나요? 출입 기록은 없다. 야 이화영 그 쌍방울 관련된 이사도 출입 기록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가서 아주 이상한 주장할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